네, 46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동종업종의 비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부동산 정보를 내가 겸직하는 회사에게 제공, 기회유용 제공 금지죠.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때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뭐 상부구조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 이거 포함해야 되는 것 맞고요.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면제가 명시적으로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 그 다음 461번 보겠습니다.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 회사인 A 회사의 이사 갑은 개인적인 용도로 B 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하였다. 자기거래이죠. 간접적 자기거래인데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상대적 무효설인데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책임을 물었겠죠. 변제를 요구하였다. 체결한 상대방은 B은행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가 이사랑 거래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상구 8조에 의해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회사가 상대방이 아니어도 불리하면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회사에 불리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간접적 자기거래에 대한 지문. 자, 비상장 유통업체 갑 회사는 이사 ABC가 있는데 대표이사인 A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100% 자회사인 을회사로부터 제품을 시가보다 요만큼이나 싸게 샀다.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자기거래 금지구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거죠. 모회사가 있고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가 거래한 것이 자기 거래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398조에 그 각 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463조입니다.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 회사인 A 회사의 이사 갑은 개인적인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 빌린 거? 맞네.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법한 자기거래. 자, 연대보증을 한 이후에 이사회가 사후 승인을 하더라도 보증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제 상법이 개정된 거죠.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 전에 상법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전에는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판례가. 근데 판례가 명시적으로 태도를 바꾼 건 아니지만 그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건 선별적으로 회사의 임의로 이제 유효한 자기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비판이 있었거든요, 원래. 미리 어디 갔냐?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연역을 보면 네. 연역을 보시면은 2011년에 개정이 된 건데 그 전에 규정과 보면은 승인이 있는 때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1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뭐 미리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내용과 절차를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명문의 규정으로 그걸 막은 거니까 뭐 변경됐다는 판례 얘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바꾼 거니까. 464번 앞에는 똑같고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한 것이므로 상대적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설이죠. 그렇죠? 제3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중과실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465번 자본 잠식 및 결손 상태에 있는 비상장회사인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B에게 회사 자금으로 거액의 기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자기 거래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표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표이기도 할 때 이 법인 간의 거래도 간접적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A회사 발주의 0.1%에 해당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을은 신문 기사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있다. 이사의 승인을 받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승인을 받았으면은 더 이상 위법한 자기거래는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손배책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법령에 반하는 행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466번 이것도 중요한데 이사회에 출석해서 의사록을 작성해야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의기재가 없으면 그렇죠? 이의기재가 없으면 산성 추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출석해서 결의에 기권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기권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기권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의사록에 이의기재가 없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467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기부하기로 약정한 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기부 약정 행위는 임무해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승인 없이 했다면 임무해태를 한 것으로 당연히 볼 수도 있다. 자기거래 금지 위반은 임무해태에도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법령을 위반한 것도 맞죠. 근데 임무해태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68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똑같고, 사전 승인을 하여도 사전 승인에서 보증이 유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 갑은 A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법한 자기거래가 되어도 승인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 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그렇게 봅니다. A 회사 이사인 갑과 A 회사 사이에 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그 회사에 한정되고, 거래 상대방은 못하냐?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명문의 규정 때문에 이제 사후 추인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로 한정하게 되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아 버리면 결국은 사후 추인이 되는 결과가 될 여지도 있죠. 자, 그 다음 자본 잠식 및 결손 상태에 있는 비상장 회사인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똑같은 거네요. 재단법인 B,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고 0.1을 가지고 있는 주주 을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어, 기부약정을 이행하려 한 경우 을은 아까 0점을 갖고 있다네요. 단독으로 회사를 위하여 행위를 유지할 것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 권리는 맞는데 얘 혼자는 못하죠. 왜냐하면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소수 주권이고 1%이거든요. 뭐 얘랑 또 뭐 있나요? 대표소송 등이 1%거든요. 그거랑 총회 전에 검사인 선임 청구하는 거. 요게 이제 1%입니다. 검사인 선임 청구라고만 외우시면 안 돼요. 총회 전에 검사인 선임 청구하는 거 1%, 요거 1%, 요거 1%. 요 세 가지만 1%고 나머지는 다 3%입니다. 자, 471번. 401조의 이 제1항 1호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법인도 들어가냐?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472번 재단법인 기부 사건 똑같고 알게 되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을은 0.9%를 가진 애들과 합치면 1%가 되겠죠. 함께 A 회사에 대해서 갑의 책임, 그 임무를 해태한 갑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대표 소송의 전제죠. 그 대표 소송의 절차라는 게 처음에는 회사가 소지계라고 청구하는 거고 안 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전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 47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업 비합자 회사, 동종업종 하는 회사, 무한 책임 사원을 겸하게 되면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정보를 제공해서 비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병이 부동산을 사버림. B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A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회사가 소수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청구를 받고도 여기가 1%를 가진 애들이 청구를 하고도 법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수주주, 요 1%를 가진 애들이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1항에 보시면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애가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1항의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청구 방법. 그리고 3항이 30일 내에 이게 바로 뭡니까? 법정된 기간이죠.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항의 주주, 회사의 소제기를 청구했던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474번 보겠습니다. 비상장회사인 의뢰사의 이사들은 재임 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는 횡령, 나머지는 뇌물의 공여. 의뢰사의 새로운 임원진들은 종전 이사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주 갑이 종전 이사들을 피고로 해서 대표성을 제기하였다. 물론 이제 아까 403조의 절차는 지켰다고 전제하고 제소 당시에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소송 계속 중에 일부를 양도해서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반사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지문이고 중요한 조문의 내용이죠. 이거는 법문의 내용을 묻는 것인데 아까 보셨던 요 403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보시면 감소한 경우에도 괜찮다. 근데 다만 괄호 안에 보시면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0%가 돼서 주주가 아닌 경우를 빼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감소만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소수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감소해도 괜찮은 이유는 저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장부 열람 등산은 3%잖아요. 3%? 3%인데, 그 청구하고 나서 그 중간에 이게 감소해도 괜찮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 0%가 된 애들이죠. 얘네들은 원고 적격을 상실하고 그 부분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합쳐서 아무튼 1%가 넘어갔어. 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주식을 전부 양도해서 주주의 지위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얘가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각하된 거니까 얘만 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얘만 가지고 얘가 뭐 0.9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소송은 처음부터 적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1이고 얘도 뭐 1이어가지고 둘이 합쳐서 2.1이었다. 근데 얘가 주식을 다 팔았어도 얘 혼자 원고 적격을 유지하면은 소송은 괜찮은 거죠. 476번. 원고 적격 요건을 갖추어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 적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각하되는 운명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회사가 원고 측에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건 적법합니다. 이 소송의 본질은 원래 회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 403조를 보시면 404조를 보시면 회사는 사망과 사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망은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 사항 30일 기다렸다 하는 거고, 사항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경우에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어쨌든 소수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인데 회사는 참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를 제기한 주주, 요 사망이든 사항이든 소를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해 소송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항이 있는 이유는 1항의 회사의 소송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는 괜찮다. 이 시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신청한다면 적법하다. 477번.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속 중에 403조 2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책임 발생 원인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괜찮아요. 또 판례를 물어본 거네요. 그 다음 47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사가 고의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왜냐하면 임무를 게을리하여, 그러니까 이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이고, 위임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니까 채무불이행,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로 보는 것이 맞다. 10년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10년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479번 보겠습니다.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과 달리 회사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요거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지만 이 권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이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름이 비슷해서. 요거는 소수주주권이죠. 얘는 단독주주권입니다. 주주면 누구나. 위법행위 청구권의 상대방은 법령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이사인 반면
신주 발행 유지 청구의 상대는 회사가 됩니다. 회사가. 요거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현직이 아니면 대표 이상 그것이 아니고 신주 발행 유지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된다.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유지 청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개정할 때는 잘 꼼꼼히 보고 고칠게요. 뭐 지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복붙하다가 다른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굳이 고치자면 위법 행위 유지 청구의 상대는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것도 그러네, 그렇죠? 계속 붙어 있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비상장애사인 A회사 이사들은 아까 나왔던 거네요. 비자금 조성, 횡령, 나머지는 뇌물 공유에 사용, 종전 이사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손배 청구를 하지 않음. 주주갑은 종전 이사들을 피고로 해서 대표성을 제기하였다. 네, 을 회사는 공동 소송 참가를 할 수 있고 아까 조문 보셨죠? 근데 이때 A 회사, 을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요거는 맞는데. 자, 여기 아이고. 이거 맞는 설명이네요. 네, 이거 맞는 설명. 자, 네.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음, 설명을 하자면 이 논의를 아실 거예요. 자, 원래 이제 회사에 대한 대표 권한은 대표이사한테 있죠. 근데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이라면 얘가 안 하고 감사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사가 현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종전 이사들이잖아요. 현직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원칙에 따라서 다시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 거죠. 403조와 관련해서도 제가 요거 좀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요. 403조를 보시면은 1항에 소재기를 청구하러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이때 이 소재기 청구를 하러 갔을 때의 상대방은 감사여야 됩니다. 감사여야 된다는 거면 그렇죠. 394조를 보시면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와 이사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이 대표를 하는데 이 해석, 그러니까 이때 이사가 뭘 얘기하는 거냐에 대해서 법원은 현직의 이사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문에 보시면 회사가 403조 1항 아까 그 대표 소송 제기하는 거요. 소지기 청구하는 거. 403조 1항 그리고 406조의 2 제1항이면 다중대표성에서의 소지기 청구예요. 그때도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지기 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대표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 때문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중대표성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